저는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의 시선과 관객의 시선이죠. 지금 이 바비라는 캐릭터는 관객의 시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있을 곳, 관객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 바로 바비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는 관객이 있을 곳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관객이 있는 곳이 어디냐? 북한 풍경이에요.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관객은 그냥 우리가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내가 저기서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가버나움보다 좋은 영화라는 게 아니라 더 문학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이 감정을 이입할 수 있고 생각을 이입할 수 있는 대상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바비인 것이죠. 이 영화의 배우들은 대부분 신인 배우들입니다. 이 많은 배역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배역만
중견 배우, 명배우죠. 네, 명배우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배역은 그냥 다 신인 배우들을 써도 되지만 이 한 배역만큼은 대체할 수 없는 베테랑을 써야 한다. 그게 바로 윌렘 데포의 역할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객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이라면, 내가 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내가 밥이라면 조금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세카이게라는 말은 신세기 에반게리온에서 나온 겁니다. 다양한 작품들이 세카이게로 분류됩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전형적인 세카이게 감독이죠. 그의 작품 별의 목소리가 아주 전형적인데, 나와 너의 관계를 가장 작은 커뮤니케이션의 단계, 그 사이에 중간항이 없습니다. 사회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와 직결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신지가 삐지면 지구가 망합니다. 정말이에요. 누구 하나 삐지면 진짜 큰일 나요. 그게 세카이게라는 작품군이에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보셨죠. 타키와 미치아가 재난을 막아내는 장면은 아무리 애니메이션이지만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둘이 만나지 못하면 지구가 아니고 이토모리 단위라서 그렇지 세카이게인 거예요. 대신 너의 이름은 한 발짝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세카이게였으면 미츠하나 타키가 마음이 상해서 안 만나는 순간 망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회를 좀 설득하는 과정이 들어갔습니다. 즉, 개인과 개인의 관계, 세계의 멸망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작품군, 이런 게 세카이게고, 너의 이름은 세카이게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클레오가 아이들을 데리러 이 파도를 거스르는 장면은 되게 큰 연출이고 멋있는 장면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찍기도 힘들 뿐더러 이 클레오가 바다를 헤치고 걸어가는 부분들이 다 인생의 풍랑을 가로지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시 살려오는 것 역시 클레오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랑이었던 거죠. 아이들을 다 구해오고 나서 고백하듯이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나는 그 아이를 원치 않았다. 나는 그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레오가 상처를 드러내는 것, 자기가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그리고 자신을 지켜오던 감정의 방어막이 무너졌을 때 진심을 드러냈던 거죠. 그때 모든 가족들이 와서 클레오를 안아줍니다. 이게 바로 연대라는 거죠. 연대한다는 것,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아라는 인물은 대본을 보느라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고, 세바스찬이 경적을 올려서 알려주죠. 그리고 미아는 욕을 하고요. 근데 이 경적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세바스찬의 이 작중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바스찬은 작중에서 미아에게 어떤 존재냐면 일깨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적을 올려주는 사람이에요. 미아가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지금 길이 열렸어, 나아가야 돼.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세바스찬입니다. 미아가 노래 부르고 있는 세바스찬에게 가서 조롱을 하고, 둘이 이제 이상한 자존심 세워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미아가 자신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마디를 하죠.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조지 마이클입니다. 세바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아는 그를 조지 마이클이라고 부릅니다. 미아는 그 세계에 대해 계속해서 특정한 이름과 의미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아가 세바스찬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사람에게 의미를 주는 역할, 정체성을 주는 역할입니다. 딕체니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뽑은 것 아닌가. 니들이 우리를 뽑았고 우리는 신념대로 한 거죠. 자기가 믿는 대로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딕체니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전 이 영화가 절반짜리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절반짜리 영화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딕체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가진 정보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딕체니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정확히 어떤 지시를 했고, 이런 부분을 영화가 명쾌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한 결말이 나게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은 가장 의미가 큰 엔딩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이 장면이 가장 뜻깊은 장면,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아담 맥케이의 시선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화를 바라보는 아담 맥케이의 시선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가능성이라는 건 영화를 보고 나면 결국 사람들이 낼 수 있는 판단은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거는 그냥 재밌으라고 넣은 장면인데 겨드랑이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마티는 그런 겁니다. 자기 겨드랑이를 보여줬으면 상대의 겨드랑이도 봐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아주 그런 코믹한 장면이죠. 이걸 웃으라고 집어넣은 장면입니다. 이걸 보고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되게 자기는 재밌다고 생각하고 넣었을 겁니다. 근데 이 우스운 장면이라는 게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땐 좀 당황스럽잖아요. 이걸 웃으란 말인가? 웃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많이 발전한 게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근데 이 영화는 그 친절함이 있기 전이라서 이걸 보면서 크게 웃으라는 거였는데 아무도 안 웃으셨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어디에서 봐도 잘 못 웃더라고요. 저도 이게 왜 웃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의 악당이죠.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어떤 제도와 절차가 비인간적이다라는 걸 말하려는 거잖아요. 친절한 공무원,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절차의 비인간성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베푸는 어떤 친절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인간으로서 무가치한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게 바로 절차의 비인간성인 겁니다. 그리고 영화는 지적하려고 했었던 거죠.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 그리고 다니엘 블레이크의 죽음으로써 뭔가 이 메시지를 끝내려고 했던 거죠. 다니엘 블레이크가 죽은 이유는 아마 그래비티 예술 활동을 하고 경찰에게서 훈방 조치를 당하죠. 다니엘 블레이크의 표정에서 절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경찰들이 했던 말은 아마 진짜였을 거예요. 한 번 더 하면은 그때는 훈방 조치는 없을 거다. 왜냐면 또 절차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 계속 혼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마 건강이 많이 악화됐겠죠. 근데 그 악화된 다니엘 블레이크를 구하러 온 것은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아니라 자기가 도와줬던 KT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딸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연대 의식, 그런 게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굉장히 큰 거죠. 역사적인 사건, 시대상과 연결시킨 작품들이 파네미로와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독특한 취향을 드러내는 데 그친 작품들은 오락적인 작품에서 멈추고 말았지만 그거를 시대상과 함께 그려낼 수 있게 된 순간 좋은 작품이 나온 거죠. 이번 파네미로 오피니아와 세계 열쇠는 굉장히 잔혹한 동화죠. 왜 이 영화는 그렇게 잔혹한가? 저는 잔혹함이라는 게 이 어떤 오피니아가 보는 세계, 그 세계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보여주려는 세계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시대 상황은 어떤 거냐? 바로 파시즘이죠. 이 시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이고 나치가 패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스페인 내전이 곰다 못해 거의 끝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념과 이념이 너무 혼란스럽게 싸워서 그 스페인 내전을 갖고서 많은 작가들이 글을 썼죠. 까미 같은 사람도 글을 적었습니다. 정의가 굴복하고 용기가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그게 바로 스페인 내전이라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파시즘의 위험성이에요. 비달데이가 보여주고 있는 잔혹성, 그 잔혹함과 아이가 바라보는 판타지 세계에서의 잔혹함, 그것을 구분을 두지 않으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